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류섬, LA 폭동에 휘말려 야당 지도자로 자리매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제네바 협정 정상화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인물,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를 둘러싼 시위, 군 개입,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격렬한 항의와 경찰과의 충돌, 차량 화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병대를 캘리포니아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정면 대결을 촉발시켰습니다. 개빈 뉴섬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비상대응센터에 머무르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트럼프의 헌법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병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꼭두각시로 이용되고 있다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뉴섬 주지사를 극도로 무능한 사람이라며 체포까지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공연히 주지사의 체포를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미국 정치의 긴장 수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뉴섬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 체포해라. 하지만 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이제 멈추라고 응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인권과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무고한 이민자들이 희생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뉴섬의 정치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동안 그는 중도 이미지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스포츠 출전 반대 입장, 불법 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노숙자 캠프 철거 지지 등 일부 보수적 시각을 수용하는 발언을 해오며 당내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뉴섬은 다시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인권과 시민권 이슈를 강하게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시위를 압도적으로 평화적이라 표현하며 연방 개입을 비판한 반면 뉴섬은 한 발 더 나아가 권위주의와의 전쟁이라는 강경한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 뒤에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당의 투사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포스트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뉴섬과 트럼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산불 이후 연방 지원금 문제, 이민자 보호법 관련 갈등 등 이미 여러 차례 충돌을 빚은 두 사람은 이번 시위와 군 개입 문제를 통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로스앤젤레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연방 개입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뉴섬은 주 정부가 강제로 통제당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 개입 역시 대중적으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곧 정치적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부정적 인상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섬은 왜 이 시기에 이 방식으로 맞서는 걸까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뉴섬이 반트럼프 전선의 대표 주자가 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공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치며 자신의 리더십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지사 역할을 넘어 국가 전체를 위한 목소리를 자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 진영은 비판적입니다. 뉴섬이 실질적인 범죄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이민 정책이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은 이민세관 단속국과의 협력 실적을 강조하며 선을 넘는 강제 추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개빈 뉴섬은 단순한 주지사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뉴섬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시위 진압과 민심 수습이라는 단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뉴섬은 자신이 국민을 보호하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적극적인 언론 대응과 대중 메시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개빈 뉴섬과 트럼프 대통령.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시작된 이 충돌은 단순한 지방 사안이 아닌 미국 정치의 방향과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경제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무역 전쟁의 흐름 속에서
두 강대국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무역 협상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나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무역 휴전을 다시 복원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대화 재개를 넘어 실질적인 관세 인하와 수출, 허가 절차 완화라는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미 타결되었던 협정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당시 합의는 양국 간 관세를 일부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희귀 광물, 이른바 휘토류의 수출을 신속하게 승인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로의 약속 이행 여부를 두고 비난이 오가며 잠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미국 측 대표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이 다시 손을 잡았다고 선언하며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허리펑 부총리가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기술, 제품과 첨단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제트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의 수출 규제가 큰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양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세부 항목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휘토류 문제에 대한 논쟁은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트닉 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휘토류 수출이 승인되면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도 부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달 워싱턴과 베이징은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은 미국이 약속한 만큼의 기술 수출 완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중국이 휘토류와 자석 등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휘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용기 등 최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 물질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고 이는 최근 몇 주 사이 자동차 생산에 실제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 미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태도가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적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종의 응급 타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분석가는 이번 틀은 더 큰 협상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며 양측 모두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원, 기술, 안보, 심지어 교육까지 얽힌 복잡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제한을 시도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가 무역 협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양국 간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회담은 서로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 직전 일단 다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국제투자 전문가 크리스토퍼 우드는 이번 합의는 이제야 겨우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중국은 휘토류 문제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미국 내 수출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휘토류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이면서 미국은 다시 협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상이 자국의 요청이 아닌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휘토류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회담에서 양국은 전면적인 해법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학화일로였던 관계를 일단 멈추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향후 몇 주간 공개될 협정, 세부 내용은 글로벌 시장과 외교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